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우스무드 이영주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현장 촬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 로얄 두쿠 33평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하는 공간이 바로 주거 공간인데요. 상업 공간도 하고 주거 공간도 하지만 메인은 주거입니다.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누리고 하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집을 더 애정하고 집을 꾸밀 때 마음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번 집도 가성비 좋게 예쁘게 꾸민 집입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 집은 색감에 신경을 쓴 세계 마술사 그런 집입니다. 색에 신경을 쓸 때 주의할 점은 형태나 무늬가 좀 단조로운 게 좋습니다. 무늬가 세면 사실 그 색이 더 이렇게 독특하게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게 바로 바닥인데요. 바닥의 무늬가 굉장히 은은합니다. 사실 옹이랄지 어떤 결감이 센 그런 바닥재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색감도 좀 더 밝고 연하고 무늬도 굉장히 연한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밝고 연한 분위기, 순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보시면 폭은 굉장히 광폭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굉장히 길습니다. 그렇지만 무늬는 강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고요. 또 이렇게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창호예요. 이 창호는 저희가 필름으로 랩핑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30평대 창호를 바꾸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는 대부분은 창호를 필름으로 리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창틀의 색깔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살짝 자작나무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밝은 우드의 그런 느낌이어서 그 색깔을 좀 살렸고, 물론 가성비를 생각해서 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아끼고자 이것도 살렸고, 그렇다면 살려내야 되는 애들을 위해서 나머지 마감재를 같이 어우러지게 써보자 해서 바닥재도 자작나무의 밝은 톤으로 바닥재의 색감을 잡았고, 벽체도 보시면 사실 이 집이 굉장히 화려한 벽체의 집이었어요. 몰딩도 많고. 그래서 역시나 저희가 잘 아는 매끈한 벽을 만들기 위해서 몰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퍼티를 잡고 하는 그런 밑작업을 또 신경 쓴 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턱이 있는데요. 아트월에도 이런 턱 안에는 사실 대리석이랑 타일 같은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말끔하게 가려냈고요. 부득이하게 불필요한 타일을 걷어낸 부위도 있고 속에 숨겨진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 아트월에 숨겨진 부분이 있고 맞은편 소파 쪽에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철거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니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조명을 쓸 때 다운라이트를 많이 쓰는데요. 다운라이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나중에 유지 보수가 좋게 하기 위해서 저도 권장하는 편이고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트월 쪽에 이렇게 네모 메리평 이런 조명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동그란 조명이 1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조명을 설치를 하려면 천정을 이렇게 따내고 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손쉬운 작업은 아니고 그런 이제 좀 애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모든 보편적인 디자인에 한 스푼 정도 조금 포인트를 주고자 이번에는 양 끝에 메리평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대표님, 네. 조명을 보니까 네. 저쪽 복도 라인하고 거실하고 달라요. 어떤 게 다른가요? 개수 다른 것 같고 네. 느낌이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제가 조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르게 많이 쓰는 편인데요. 보시면 이 공간이 지금 욕실 앞과 작은 방 앞이에요. 여기에는 원래 조명이 없었어요. 보통 예전에는 복도등이라고 해서 복동에 똥똥똥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복도에 줄 서 있는 조명이 싫어서 저 안쪽 공간에 딱 예쁘게 저렇게 하나 하는 이유는 저 문이 뭔가 작품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을 보더라도
조명과 벽체가 예쁘게 어우러지게 하고 싶어서 저쪽은 저 문을 비치는 갤러리처럼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었고요. 이쪽은 보시면 넓은 갤러리예요. 넓은 벽체여서 이 분위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간격을 잘 설정해서 3개를 넣었는데요. 이쪽 보통은 두 개로 쌍으로 짝수로 할 때는 저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포인트로 넣고요. 이렇게 똥똥똥 3개가 연결될 때는 3군데를 포인트를 주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3개씩 짝꿍이 돼서 맨 끝과 끝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집의 분위기와 재미를 좀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 서 있는데요. 처음 클라이언트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거는 사실 이 주방의 가벽이었어요. 실장님, 이 가벽을 없애면 어떨까요?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없애는 것과 없애지 않는 것을 많이 고민하다가 오히려 이 가벽을 살리자라고 권장해서 살린 케이스입니다. 여기 앞쪽에 이렇게 유리 장식장이 있었어요. 그런 가구들은 저희가 걷어냈고 이 가벽은 주방을 경계하는 가벽인데 그대로 살렸고 이 벽에 붙어있는 아트월 타일도 그대로 살려서 속으로 넣은 형태인데요. 제가 이걸 살리고자 했던 거는 이 공간이 사실 다이닝처럼 식탁 공간이 따로 나와 있는 굉장히 주방이 좀 넓게 빠진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 벽을 다 철거해서 주방을 다 오픈하는 것보다는 한 부분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은 가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놔둬도 여기도 충분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식탁 공간이 나와주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위쪽에 보면 천정이 약간 우물 박스라고 해서 천정이 깊게 파여 있었고 몰딩이 화려하게 있었는데 대신 이 공간이 조금 심플해지기 위해서 천정 부분을 다 평탄화를 시켰습니다. 평탄화를 시키고 이런 조명 오브제를 통해서 이 공간이 한껏 살 수 있도록 가벽도 살렸고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이렇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조명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조명을 주방벽 쪽에 쓴 조명들이 되게 작은 조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은은하게 비치는 대신 이렇게 포인트 되는 가구나 이런 조명, 이렇게 펜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좀 독특한 꺾인 이런 펜던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깨끗한 공간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두 분이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시겠죠. 주방 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방 공간입니다. 저희가 주방 공간이든 어느 공간이든 또 신경을 쓰는 게 이런 빈 벽인데요. 빈 벽을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 조명을 써서 뭔가 예쁜 그림이랄지 사진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식사하시는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벽에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썼고요. 이 공간에 포인트 벽을 쓸 때 벽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쓰시면 은은하게 갤러리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희가 가장 이 집에 또 자존심, 자부심인데요. 이 주방은 리폼한 주방입니다. 과하게 리폼하지 않고요. 딱 2가지를 리폼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싱크볼 교체예요. 싱크볼이 사실 그 전 사람들이 이렇게 썼던 어떤 오염도 있을 수 있고 기스도 있을 수 있고 좀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교체를 권장하는 곳은 싱크볼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싱크볼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고객님께 여쭤보고 의사를 여쭤보고 싱크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을 교체했고요. 주방에서 바꾼 것은 딱 하나. 필름 리폼입니다. 그래서 도어 이런 부분을 다 필름으로 랩핑을 했어요. 보시면 색감이 어때요? 아까 창호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네. 마루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이거 흔하게 쓰는 색깔은 아니고 좀 밝은 우드 톤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마루와 창호와 비슷하게 이런 톤을 추천드렸는데 사실 고객님이 여기에서도 좀 의아하셨어요. 이 품번을 찾아보니까 시공 사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한번 좀 밝은 톤으로 가보자 해서 투톤으로 안 하고요. 뭔가 이렇게
나무로 다 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흰색 우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상부장, 냉장고장, 하부장을 다 통일해서 그렇게 해서 한 톤으로 잡았고, 미드웨이랑 상판도 원래 있는 색깔인데 진해서 사실 바꾸고 싶었는데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 나머지를 좀 밝게 톤업했더니 이 진한 색깔도 예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은 싱크대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탈바꿈 돼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많이 쓰는 자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쓰고 너무 예쁘다 생각이 들어서 종종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복도 공간 겸 안방과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공간입니다. 이 좁은 공간이 답답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바로 문선 작업입니다. 하도 많이 소개시켜 드려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바라보실 때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두꺼운 몰딩이, 우선 천장 몰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 틀을 감싸는 문선이 없는 게 저희 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 틀이나 선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도배 속 쪽으로 저희가 숨긴 거예요. 그래서 문 자체가 히든 도어는 아니지만 히든 도어를 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문 틀과 선을 숨기고 튼튼하게 숨기고 이렇게 도어를 달아서 뭔가 이 공간을 볼 때 깔끔하고 액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무문선 작업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요즘에 또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스위치인데요.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대신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네모네모해요. 그래서 얘가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베코 보노 시리즈입니다. 침실입니다. 안방이죠. 신혼부부에게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방, 침실이 굉장히 넓게 그렇게 빠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뭔가 큰 붙박이 같은 걸 짜지 않고 큰 이제 침대만 하나 놓으시고, 아직 프레임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큰 침대만 놓으실 거고, 추후에 이쪽 공간에 필요하시면 붙박이나 뭐 옷장을 짜실 그런 계획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이 공간에 무언가를 짤 때 필요한 그런 조명 같은 거 미리 배선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돌아서 보시면 제가 많이 하는 아치 게이트입니다. 사실 이제 아치 게이트 많이 보셔서 조금은 식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 문만 많이 보셨거나 여기 예전에 삼연동 문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흔한 문을 많이 보셨고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치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설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짧게 가벽, 이쪽도 가벽을 쳐서 예쁜 게이트를 만들어 드렸고, 이 안쪽으로 가면 욕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욕실 공간과 분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치 게이트로 요즘 아파트처럼 이렇게 파우더룸과 침실을 좀 공간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드레스룸으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행거나 그런 장을 설치하시도록 공간을 딱 아늑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이런 드레스룸을 계획하실 때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거죠? 스타일러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미리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는 콘센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기 안방 쪽에서 끌어서 이 아치 뒤쪽에다가 신설해서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뭐 옷 거는 공간인데 뭐가 필요할까 하지만 옷 거는 공간에 요즘엔 스타일러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청소기 같은 것도 이쪽으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가벽을 만든 룸을 만들 때는 꼭 콘센트를 신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보이는 복도입니다. 복도의 연결감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길어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서 오면 보이는 게 바로 거실 욕실이고, 앞에는 작은 방, 그리고
이 옆에는 중문이 있는데요. 제가 중문도 사실 이번에 색감을 특별하게 썼어요. 보시면 중문도 이렇게 밝은 색을 많이는 안 하거든요. 유행하는 우드가 약간 따뜻한 오크나 애쉬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유행을 했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시즌을 맞아서 또 이 집에 어울리게 좀 밝은 톤의 우드 중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드 중문에 이렇게 패브릭 접합률을 했더니 또 밝은 톤이 훨씬 또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잡이를 더 슬림하게 해봤어요. 보시면 손잡이가 예전에는 이 틀보다 조금 더 통통하게 튀어나온 손잡이를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틀하고 1대1 면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더 슬림하고 납작한 그 손잡이를 써서 요 옆면을 봤을 때 그냥 튀어나오지 않게 그래서 뭔가 이 밝은 톤과 이 패브릭 질감과 굉장히 좀 잘 찰떡으로 어울리게 좀 얇은 걸 써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쓰는 디자인인데 손잡이 하나만 바꿨는데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집의 디딤석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물어보신 거 보니까 안 바뀐 것 같은데 너무 안- 깨끗한데요? 안 바꿨습니다. 오. 왜냐하면 신발장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근데 네. 신발장을 드러내야지 디딤석도 같이 철거가 돼요. 근데 신발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디딤석을 또 사용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집의 디딤석이 굉장히 강렬한 무늬에 막 호랑이 무늬 같은 그런 올드한 무늬였어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뜯어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원래는 저희가 대리석이나 유리나 금속은 필름을 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하자율을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색감을 바꾸자 해서 이번에는 제가 현관문이나 신발장에 썼던 필름을 디딤석을 다 랩핑해 드렸어요. 근데 되게 감쪽하게 어울립니다. 감쪽같이. 그래서 이 걸레바지 부분, 디딤석 부분이 다 대리석 무늬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필름지로 딱 랩핑을 하니까 색감이 훨씬 정돈돼서 깨끗한 그런 현관이 되었습니다. 거의 전부 다 리폼을 했습니다. 현관문도 리폼을 했고요. 신발장이 굉장히 크고 길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무늬가 굉장히 예쁘지는 않았지만 얘를 다 걷어내는 게 조금 자재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몸통과 도어를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럭키한 게 마지막에 도어 하나는 또 거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 부분은 살리고 나머지는 필름으로 다 랩핑을 했고요. 대신 여기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금속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 형태를 할 때 이 금속이 노출이 되면 뭔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리나 금속이나 대리석 제가 필름 잘 안 한다 했잖아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리폼하는 게 더 저렴하니 하자를 조금 감수하고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요 금속 부분을 깔끔하게 필름으로 랩핑을 했더니 그냥 긴 이렇게 필름 랩핑해도 좀 새로 교체한 것처럼 신발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중간 가로줄을 가렸다. 이것도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도 화려한 대리석이었는데요. 걷어내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이렇게 예쁜 한 장의 플로어를 깔아서 깨끗하고 넓은 그런 현관이 되었어요.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매지가 안 보이는 게 장점인 카펫 같은 그런 플로어입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혹시 물 청소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제가 현관이랑 세탁실이랑 욕실 바닥에 종종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물 청소가 되고요. 대신 락스나 뭐 이렇게 센 뭐 그런 것들만 피해 주시면 물 청소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고객님이 철거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 도어가 너무 올드하고 예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장 이거 다 없애주세요 했는데 제가 없애려고 보다가 보니까 안쪽이 너무 몸통이 새 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작은 방에 게스트룸으로 쓰시더라도 옷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문짝만 교체해서 쓰셔 보실래요? 했더니 그래도 예쁘게 나올까요? 그래서 문짝 문 도어 3개만 교체를 해서
새 것처럼 이렇게 탈바꿈했고요. 대신 이 옆면의 몸통이랑 이런 몰딩 부분은 이제 필름으로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이 이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내서 톤은 톤으로 색깔을 맞춰서 필름하고 도어를 교체했다. 그래서 붙박이를 하나. 붙박이도 이렇게 자르면 한 돈 10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심폐소생해서 새로운 붙박이가 되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이 방의 용도는 당분간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남편분의 운동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 단독등을 쓰지 않고 여긴 다운라이트를 썼는데요. 다운라이트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적게 쓰거나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면 너무 예쁘긴 한데 어두운 방이 돼요. 그럼 나중에 조명을 떡하니 다시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에 비춰야 되는 그 와트 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50에서 60와트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에 2인치를 쓰면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다운라이트를 쓰되 3인치. 어머 실장님 3인치 요즘 안 쓰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포인트 등은 제가 2인치를 많이 쓰지만 이 방이 되게 넓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밝혀줄 때는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집을 제가 이번에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 집, 첫 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집에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만드는 울컥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내내 축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집에서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담아 작업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음 담아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 어떠셨나요? 하우스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